처음에 나왔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붙였었죠. 붙였었는 겁니다. 우리 글, 이게 우리나라, 우리 글, 우리나라, 이미 우리가 사는 쪽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의 단어가 되겠어요. 붙였는 것 같습니다. 주격조사, 특수조사에 듣는기가 사용하는 것, 로, 서와 서의 것,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것들, 이중피곤 있죠. 띄어쓰기, 문장 요소들의 호응, 주어의 생략, 주격과 수식관계, 시제일치, 용조사, 문장구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웃는기가 88년도 개정된 한글 맞춤법통이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웃는과 이가가 다 주격조사였어요. 법상으로. 근데 지금은 웃는만 주격조사고, 이가만 주격조사고, 웃는은 특수조사 또는 보조사라고 다르게 분류가 됐습니다. 나는 원래 주격조사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좀 복잡해서 우리말 특이한 우리 조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은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특수조사인데, 예를 들어 영어나 뭐 다른 사고할거에서 보면은 도치를 하거나 뭐 따로 강조하는 장한다고도 안 쓰죠. 장한다고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도치시킬 필요가, 문장의 한 성분을 도치시킬 필요가 없이 어디 문장 성분이든 간에 은이나 는을 붙여주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특수한 부분이에요. 이걸 좀 잘 사용해야 그림이 어려워집니다. 현재로서는 주격조사나 이가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문법에서 그걸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주제어를 만드는 보조사, 다른 말로 특수조사라고 하는데 은행을 이때 주제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뭘 강조하느냐 하는 거죠. 중심으로 그걸 주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장, 영수가 오늘 글쓰기 수업에서 칭찬을 들었다. 이게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어디에도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주어, 그다음에 부사가 들어가고 목적어, 그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오늘을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안 빼줘야 돼요. 지금 형식상으로 뺐는데, 영수가 오늘은 글쓰기 수업에서 칭찬을 들었다. 이래도 되죠. 우리 어디든지 오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면 글쓰기 수업에서는 영어라는 앞도 좀 빼야 되는 강조가 되는데 우리는 빼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뺀 겁니다. 영수가 오늘 글쓰기 수업에서는 칭찬을 주었다. 칭찬, 목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조사가 빠지고 특수조사 은을 볼게요. 칭찬은 영수가 오늘 글쓰기 수업에서 주었다. 이때 은은 칭찬은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가 아니에요. 항상 직각하는 게. 그리고 또 제가 글쓰기 센터 운영할 때 제 밑에 아는 국어 선생님들도 있고, 그 국어 선생님들조차도 이것을 영어문법을 너무 잘해서 한글 문법을 보여드려서 이 문제가 뭐고 주어와 수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이거 주어 수어가 호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게 지금 주격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수조사, 칭찬, 목적어를 강조한 거예요. 칭찬은 영수가 오늘 글쓰기 수업에 들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 문법상으로. 그런데 은근히 주격조사를 강조할 때 쓰였다면 이거를 대체하는 거겠죠.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한번 더 윤석열 트럼프를 얘기하면 트럼프가 바보다 하고 트럼프는 바보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바보다 하고 트럼프는 바보다. 이럴 때 트럼프는 어떤 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말 습관이나 트럼프가 바보다, 이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는 바보다 할 때는 능을 쓰게 되면 뒤에 소수로가 강조가 돼요. 말을 바꿔볼까요? 트럼프가 바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가 바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가 바보다. 밑에 보면은 트럼프는 천재가 아니라 바보다. 그래서 바보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특수조사가 붙으면 강조한다는
주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소수를 강조해버리지. 주어의 특수조사가 좋다는 거죠. 주어, 원래 주격조사가 남아있는 이가를 붙인 것이, 트럼프는 나보다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지금 바퀴 무거운 이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요. 적절하게 관습대로 맞춰서 느낌 들었어야 돼. 둘 다 문법이 맞습니다. 그죠? 앞에 문장에서 이것이 주어를 강조하느냐, 소수를 강조하느냐,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쓰면 돼요. 문법상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조사인데, 이것은 문법이 정리를 잘못된 것이지, 트럼프는 바보다 뒤에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법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내용상에 활용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음이 곱다. 이거 뭔 뜻일까요? 누구를, 여성을 여성 함부로 이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가상의 한 인물을 떠올려보세요. 마음은 곱다. 그러면 앞에, 요거는 주어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은 곱다. 주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주어가 아니라고 이게 종속절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주절의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생략 때문에요. 아무개가 마음이 곱다. 아무개가 마음이 곱다 하면 이거는 본문이죠. 아무개가 주어고 마음이 곱다. 합해가 돼서 써야 돼요. 마음이 곱다라는 소수로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가 마음이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럴 때는 주격 특수조사가 맞습니다. 마음은 강조해버렸어요. 마음은. 이럴 때는 맞는 거예요. 지금 문법으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은 곱다라는 표현에서 이게 생각된 것이 이때 은은 주격조사나 특수조사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은 곱다예요. 근데 마음은 곱다. 이것을 이런 뉘앙스로 하겠죠.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성격이 마음, 능력이나 신체적인 조건 이런 건 모르겠는데 마음만 곱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비교해서 생략되면서 비교의 대상이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말로 주어가 생각 가능한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또 한 가지 이가가 쓰이면 그냥 이게 강조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웃는보다 이가 강조한다고 잠깐 트럼프가 나오고 하겠죠. 이럴 때 트럼프가 강조된다는 것은 논문이나 기사를 쓸 때나 이때 이가를 쓰게 되면 이가 앞에 있는 주어가 새로운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나온 정보, 앞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지칭할 때는 은을 쓰는 게 좋아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씁니다. 이가를 쓰면 새로운 정보가 버리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은은 서술어만을 강조하거나 서술부가 되겠죠. 서술부를 강조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역시 다른 대상들을 제한하는 강조해뒀다는 표현이에요. 주어와 서술어를 동시에 강조한다. 문장 전체를 강조한다. 그 문장 안에서 생략된 주어를 빼낸 나머지다. 같은 말이에요. 서술부 또는 종속절 안에서의 주어와 서술. 그런 주격조사로 쓰거나 다른 문장 요소들을 강조 제한하거나 대비를 통해 강조하는 특수조사다. 그래서 나는 그걸 특수조사로 인정하고 주격조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요즘 국어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제가 문법이 잘못된 것을 제안을 몇 가지 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태화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 사투리인데 표준어가 된 게 없어요. 하루만 표준어가 등재되는 게 태화가 안 돼 있어요. 환자들이 물질 나갈 때 물에 끼워가지고 비우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을 어떤 건 등재하고 어떤 건 등재하지 않으니까 태화를 아이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의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 표준어가 안 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윤석열 발언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요즘 논란이 한참 됐었죠. 어떤 사람이 청와대 앞에서 막 민식이라고 그랬지 성결이라고 그랬지 성렬이라고 그러냐 무슨 민식하고 SBS가 팩트 체크 시사를 보여줬고 성결이 맞다는 건 이렇게 해서 성렬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름법칙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니은 첨가의 대상이죠.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니은 첨가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 원칙이 없더라는 거지. 문법은 지정되어 있는데 발음을 구분할 수 없어요.
목요일 같은 거 목요일을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할 때는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니은처럼 하고 또 다른 데는 하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아침 나가서 적절한 일은 아닌데 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은 한전화 이런 거 형태적으로 봤을 때 승리형이 맞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보시고. 자, 남자가 대입되는 사례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없고 저 사람은 실력이 출중하다. 자, 이 문장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주어야 되죠. 마음에는 종속적으로 주고 전체 문장을 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없고 저 사람이 실력이 출중하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해도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로 앞뒤 한 문장 안에서 비교할 때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문제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 마음은 보거나 실력은 출중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그런 마음이 보거나 실력이 출중하지 않다. 이거 바닥에 놨습니다. 물론 말할 때하고 글씨 때하고 달라요. 말할 때는 마음이라고 강조해서 버리면 강조가 되는 건데 그 문장은 그렇지 않죠. 비교할 때는 은근히 쓰고 또 여기 다른 데가 묻지만 우리말 특히 이제 추상 수준이 높은 논문에서 쓰는다든가 기사는 추상 수준이 높지 않죠. 간단하게 전달되는 것들을 썼습니다. 소설은 기사보다 더 추상 수준이 낮아. 아주 쉽게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구사하죠. 그래서 짧게 짧게 끝납니다. 근데 추상 수준이 높은 글일수록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한 번 자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런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속사도 더 민번하게 쓰게 되고 기사 쓸 때는 접속사를 항상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법조문이나 판결문이라든가 서양 철학을 다루는 논문에서는 접속사를 써줘야 할 때가 많아요. 문장이 그래서 길어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말이 주어가 앞에 3개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주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이 문법적인 내용하고 아무 관계없이 적절히 은하고 이가 은과 이, 는과 바를 적절하게 한 번씩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장이 매끄러워요. 같은 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본문을 구성하지 않는 게 좋죠. 4개씩 맞게. 3개는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4개씩 주어하지 말라고 이런 걸 피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로서와 로서. 이것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로서는 자격, 지위, 신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로서는 수단, 재료, 도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둘 다 들어가서 문법에 시법공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문법을 그냥 국립국어원으로 가지고 그런 문법을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해가지고 하면 단어들을 가면 끝납니다. 굉장히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리고 항상 핸드폰에도 표준국어 대사하는 걸 즐겨찾기에다 넣어놓으세요. 수식어를 찾아가지고 단어를 그리고 스파크로 하루는 단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단어 쓰기보다는 자, 현금으로 아까 신분, 자료, 그 다음 수단, 도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의 신분 자료고 뭐와 뭐의 수단과 뭐냐 그 문제인데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바뀝니다. 그것이 신분이나 자료 이런 거로서 수단, 도구 이렇게 되면 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음은 현금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명사와 명사의 관계가 되고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음, 현금, 어음이 지금 주어져. 어음이 피수식어가 되고 여기서는 수식어가 현금을 원만한 고르면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내야죠. 이렇게 그거를 신분 차격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맞죠? 안정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란 지위가 안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사람은 틀리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또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은 윤석열은 뭡니까? 지위,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위와 신분이 이다, 이꼴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바꿔보면 돼요. 뭘 써야 될지. 자, 어음은 현금이다. 맞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 현금이다. 그래서 어음은 현금으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여기다 해보면 돼요. 현금으로서
함으로써 기능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어음으로 현금을 대신한다. 자, 여기서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반드시 절대로 못하는 뜻이 아니에요. 문장 안에서 기능할 때 이걸 먼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어음으로 현금을 대신한다. 이럴 때는 써일까 서일까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보면 어음은 현금이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한다니까. 똑같은 걸 대신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한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하면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꼴 관계가 아니고 이다가 아니고 무엇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써가 됩니다. 어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 이런 말을 넣어서 말이 텐데, 자,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음을 사용한다. 여기는 아니죠. 어음은 현금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기능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주장수준이 조금 높은데, 조금밖에 안 높은데, 아주 주장수준이 높은 게 높게 들어가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사용함으로 써 있는 여기는 뭘까요? 서야 써요. 이건 써는 대부분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명사 뒤에 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용하다 라는 것을 미음으로 써라는 거죠. 이건 부사화만 것이거든요. 부사화 해주는 어미입니다. 이건 다르죠. 위에는 조사, 여기는 어미가 돼서 사용 미음으로 할 때는 서가 없고 무조건 써를 써야지. 예를 들어서 애매한 게 사용함을 명사로 보면, 사용함을 명사로 보면 안 되지만 사용함이라는 명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겨가지고 이게 명사가 됐으면 명사 아니야 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동사의 활용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음으로 다 써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장 속에 신분지위, 자격이나 수단적인 도구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고위 공무원의 지위로 권력형 부패를 일삼한다. 여기는 서일까 써일까? 그냥 지위란 말이 들어갔어요. 지위란 말이 함정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반대로 써야지. 한한적인 문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위가 나왔으면 선대. 여기서는 지위가 나왔으니까 씁니다. 함정 질문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는 고위 공무원이다 맞는데 이거 말이 성립하죠. 근데 지위가 들어가고 그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사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위하고 그하고 관계가 여기서는 수단도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써가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어음은 지불수단으로 현금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거 심표가 안 들어가면 직접 바로 다음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는 앞에 심표를 써야 돼요. 하게 건너서 그 다음. 근데 보통 대화할 때는 심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때는 쓰는데 요즘 경향이 말하는 그대로 구조를 받아쓰는 걸 나가면서 수식하는 거 심표를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뒷문장을 수식하면 그 다음 뒷단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을 수식하는 문장을 불구하고 심표를 안 써요.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는 많은데 논리적 수상성은 강할 경우는 못할 경우는 어렵죠. 자, 여기는 현금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어음은 지불 수단이다. 이건 맞죠. 수단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어음은 지불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음은 지불 수단이다. 말이 되죠. 이럴 때는 서입니다. 자, 여기서 지불 수단이 심표를 안 찍으면 이게 현금과 지불 수단과 현금의 관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불 수단, 현금은 지불 수단이다. 이건 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불 수단이 현금을 수식한다면 이건 서가 되겠지만 심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뒤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사기 때문에 관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회의 지배층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나왔죠.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합니다. 한 사회의 지배층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들이 신토가 없어요. 그러나 표현하는 수단은 뭘 얘기합니까? 문화죠. 그래서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 간의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수상수가 높기 때문에 저렇게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문장은 필요한 게 있어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기사는 그렇겠죠. 명확하게 써야지. 이런 문장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든가. 문화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을 이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내용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는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문화가 이데올로기 수단을 이용한다. 그건 어색하죠. 자, 문화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수단이면서도 이거 인권관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라는 거예요. 자, 문화는 정확하게 더 쓰려면 문화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전달력의 문제니까. 정확하게 서와 써야 되는데, 서와 써가 아까 눈치 챈 사람이 있을 텐데, 처음에 예문에서 서와 써 가로 쳐놓고 비워놓고 읽었죠. 그래도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서와 써 안 쓰고 누워서 끝내는 게 편해요. 뭐가 어떻게 안 틀리면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자, 이중피동 그것도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영어권하고 달라요. 영어랑 수동인데 피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피동을 영어도 이중으로 쓰면 안 되죠. 우리도 이제 이중으로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피동이 뒤에 ing라는 특수한 게 있어요. 진행형 특수한 게 영어에 그냥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다. 뭐를 피동화시키는 거거든요. 진행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되어지다 많이 써요. 씌어지다, 되어지다, 보여지다 되게 많이 씁니다. 다 이중피동이에요. 보여지다는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근데 꼭 좀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글을 쓰다 해서 글이 씌어지다라고 나는 글을 쓴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피동이 되겠죠. 그럼 글이 씌어지다라고 글이 써지다라고 써야 돼요. 어음이 사용된다고 사용된다라는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어음이 써지다 이렇게 써야 돼요. 씌어지다고 쓰면 시다라는 말 자체가 쓰이다의 준말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피동인데 지다라는 피동형을 떠놓은 것이 그 이중 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쓸 때 보면 문화상담부터 보면은 씌어지다라는 말을 써놓고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문화상담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씌어지다라고 쓰는데 어떤 그 아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각적을 달아야 돼요. 써지다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왠지 어감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씌어져서 쓰겠다. 각적으로 달아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때 지다는 뭐냐고 영어에 그냥 받아가지고 진행형 ing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죠. 오려지다, 씌어지다 그냥 글이 쓰인다 하면 단순한 피동을 얘기하는데 글이 쓰이고 있는 글이 써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있어요. 지다. 아마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 피동을 만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되어지다, 보여지다 얘기했죠. 이거 보여지다는 말입니다. 이 지다 앞에는 능동이 아니고 사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동. 되어라. 명령형이 갑니다. 되어라. 그 다음에 보아라. 거기다가 어감에다가 지다를 치는 피동이고요. 보아라. 보아지다. 그럼 되어라. 되어지다. 먹어라. 먹어지다. 아니면 먹히다. 이렇게 쓰든가. 한 22기까지가 피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쓰거나 아니면 지다를 사동에다가 지다를 붙이거나
자, 나누어지다도 많이 틀리죠. 필요지다 얘기했고. 나뉘다. 이 자체가 필요해요. 그죠? 나뉘다. 나뉘다라고 쓰거나, 나누어라고 해가지고, 나누어에다가 지다가 있죠. 나누어지다라고 쓰거나.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다고 무슨 이거 보여지다는 뭐냐? 보아라! 라고 해서 누구 직접 묻고 보라 되게 보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보여라. 마지막으로 보여라. 이렇게. 이럴 때는 보여지다가 맞습니다. 그것에 기동이 될 때는 보여만 예외예요. 나머지 보여지다가 틀립니다. 자, 어지다는 남의 힘에 의하여 한 말이 뜻하는 행동을 이름을 필요하는 얘기죠. 필요 나타내는 말. 한 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되면 나타내는 말. 필요한 말을 보여준다. 둘 다 필요해요. 남의 힘에 의해서 하는 동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쓰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이다, 보아지다 쓰고 나뉘다는 나뉘다, 나누지다로 쓰거나 쓰다는 쓰이다의 준말을 했죠. 쓰이다 또는 써지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문법을 사용했는데 이거 제 입장입니다. 문법은 지켜야죠. 근데 뭐 사람들이 문법을 지속적으로 틀리게 써가지고 나중에 굳어지면 나중에 문법이 바뀌어야 돼요. 억지로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문법을 계속 강조하고 시험만 자꾸 그렇게 내면서 뭐 진짜 이렇게 하는 이거는 바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ING로 형태로 이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요즘 또 이것도 뭐 시나 소설을 뭐 신문기사에서 직접 틀리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 중에 염두하다라는 말 있죠. 염두하다는 말 없습니다. 염두라는 건 생각하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염두에 두다 이게 맞지. 염두에 두다가 맞습니다. 염두하다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쓰면 나중에 내가 바뀔 거야. 사전에 등재가 되면 되겠죠. 염두하다. 충격을 주다 이렇게 쓰다가 제가 충격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어요. 충격하다는 잘 안 쓰고 언론에서 좀 쓰기 시작해갖고 학자들도 쓰고 충격하다는 말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화자 뒤에 대자를 많이 썼죠. 본격 악화하다, 심화하다. 옛날에는 심화되다, 악화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둘만 말이에요. 화자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화자가 별 화자인데 한자의 화자하고 대가를 떴으면 이중필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화자 뒤에 대가를 써봤죠. 지금 하다라는 말로 그래도 지금 바꾸가는 추세인데 이게 못해 들어가면 뭐 그렇게 바꾸는 이쪽으로 이중필요 피하려고 하다를 쓰는 게 없는데 화자를 쓰면은 습관적으로 해서 둘 다 사전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띄어쓰기는 명사일 때 영어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단어를 다 띄우면 돼. 근데 영어도 명사가 연결될 경우는 명사끼리 복합명사일 때 다 띄워서 쓰기도 하고 그냥 줄로 연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다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쓰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일 경우 2개 이상 명사가 합하면 복합명사가 되는데 복합명사일 경우는 보통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걸 수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E자를 넣기보다 안 넣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뭐 A에 B 가지고 A, B 하면 그냥 A는 B를 수식하는 형태가 돼요. 이 명사를 띄웠을 때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4개 이상이 아니면 3개까지는 다 띄워서 되겠습니다. 명사를. 근데 4개 이상 명사가 따라서 쭉 나오면 붙여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의미 중에서 4개 이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글 안에 똑같은 단어가 복합명사가 AB라고 2개 나오는데 뒤에 가가지고 AB를 붙였었다. 앞에는 B를 뒤에 붙였었다. 그것이 뒤에 붙였을 경우가 명사가 4개 이상 연속된 경우라면 대응이 돼요. 그건 통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붙였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많이 써요. 시민사회 아직 사전에 등재 안 됐어요. 학교에서는 청하게 많이 쓰지만 정치사회가 사전에 등재 안 됐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명사는 출판사가 일단 중심이고 시민사회는 마찬가지예요. 출판사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원칙, 부록의 형태로, 문장 부록 이런 것은 부록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성을 갖추면 안 지켜도 됩니다. 시민사회에 붙였어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와 한글 쓰다 보면 시민사회에 띄었으면 틀리다고 이것은 없고요. 원래는
띄어쓰는 게 맞아요. 저는 원칙을 그래서 정했는데 무조건 띄어쓴다. 4개 이상이 되지 않으면 4개일 경우에도 가능하면 4개를 쓰지 않거나 쓸 경우는 나는 띄어쓰는 원칙을 합니다. 사전에 문제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찾아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상이 좋습니다. 함부로 붙여 진열을 아끼기 위해서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붙여 씁니다. 자주. 그리고 신문에서는 분명히 띄었어야 되는 문장의 성분사 분명히 띄었어야 되는 의존명사나 관형사 같은 거 한자 하나에 한 너무 한 분명히 띄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열 아끼려고 해요. 한 글자일 때는 그냥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걸 알면서 해야 돼요. 칼럼 쓸 때도 영상을 무조건 다 띄웁니다. 그러면 내가 칼럼 쓰는 게 뭔가 예단면을 딱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량 조절을 자기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니까 분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가 띄었다가 편집을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띄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칼럼이 된 기사들은 예단면이라 그러면 예단면을 딱 채우는 건 안 좋아. 항상 이렇게 어떨 딱 채워가지고는 한 문장으로 한 10여자를 써달라고 연락을 올 때가 있는데 편집부에서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채워주면 띄어쓰기라든가 뭐 다른 가지 필요 없는 아까 로서에서 써를 빼고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편집부에서 알아서 글자를 빼고 띄어쓰기 붙이고 해가지고 분량을 조절하고 적게 써버리면 곤란하죠. 나처럼 다 띄어씁니다. 다 붙였으면 띄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자, 단위를 분리되지 않은 복합명사는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관형사인데 오일이라는 관형사가 있죠. 오는 건 띄었습니다. 사전에 병렬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일세하고 오는 것은 한 단어로 띄어졌습니다. 사전에 병렬되어 있어요. 이건 붙였어야 됩니다. 다음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다음 해 띄었습니다. 다음 주 띄었습니다. 다음 날은 붙였어요. 사전에 병렬되어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주 써보지 않으면 그라는 명사 대명사기도 하고 관형사기도 하고 간단사기도 하는데 그 뭐랄까 이러면 감탄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띄었어야 되겠죠. 자, 그 후 이것은 띄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이나 그것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 그 많이 틀려요. 그 다음 이 다음 그것도 한 단어입니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 이거 띄어서 나오는 게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이라는 동사. 동사의 활용입니다. 지난 시간 띄었습니다. 근데 3계절, 지난 봄,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겨울 다 붙였어요. 한 단어입니다. 지난 날도 한 단어예요. 아까 다음 주, 다음 해는 띄었었는데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다 붙였습니다. 한 단어로 굳어졌어요. 자주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사용해서 바뀌죠. 해질녘, 옛날에 끝말잇기 할 때 해질녘 이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해질녘 한 단어 안 돼요. 바뀌었어요. 간혹 우리 사전에 판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기성 사전도 이번에 표준 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국어원에서 만든 거. 거기에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단사전에 한 단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질녘 뒷말 끝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해 띄우고 집 띄우고 적해요. 적만 명사하고 앞에는 수식하는 겁니다. 여기다 띄었어요. 해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요소의 호응은 40분이나 주어와 동사의 호응도 이거 많이 틀리죠. 텔레비전 광고는 주어입니다. 본문이라도 두 문장 되어 있는데 반응이 취해진다. 쉽게 줄여보면 돼요. 주어와 수어가 호응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첫 번째 문장을 길게 쓰지 말고요. 두 번째 길게 필히 써야 되는 경우는 다 생략하고 주어와 수어만 보는 거예요. 취해진다가 해서 수어가 아니에요. 반응이 취해진다지.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는 반응이 취해진다.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내용상 문제가 있죠. 텔레비전 광고는 공모서 축구하거나 출연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응이 취해진다. 문맥상 이상하거든요. 그 정도는 맞춰야죠. 반응을 일으킨다. 텔레비전 광고는 반응을 일으킨다. 반응이 일어나도록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국민대 교수에는 어쩌고저쩌고 공개대 요구가 구성됐다. 다 줄여보세요. 국민대 교수에는 결정됐다. 말이 안 되죠.
결정했다가 되죠. 문장이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잘할 수 있을 수도 많아요. 쓰다가 주어가 먼저 잊어버리는 거지. 1인칭 주어, 우리말은 1인칭 주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일기에 다 생략해서 쓰잖아요. 당연히 생략되죠. 그 다음, 본문일 때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정석절의 주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하고 똑같죠? 앞문장의 주어가 뒷문장의 주어로 사용된 경우 반복해서 같은 주어가 될 경우는 생략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멀리 지속적으로 생략하는 거고 문단을 또 나눴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그리고 동일한 인물 이론의 내용을 계속 인용할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그것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이는 뭐 이렇게 씁니다.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뭐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맥상 쉽게 일반인이 주어라거나 아니면 문맥상 누가 주어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쉽게 이런 경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장의 호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너무 머리까지 생략하는 것은 안 된다. 달라고 그럴 때는 다시 읽는 것이 없고요. 뭐 생각합시다. 읽어보시구나. 상세히 설명을 써놨으니까.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러한 공자가 제시한 사회를 보는 관점. 지나치게 길어요. 특히 명사 구가 긴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관형격이 관형사가 는, 이건 이것이 쭉 이어져나 읽을 때도 제시한 사회를 보는 이렇게 하면 뒤에 올려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해. 일단은 부사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가 일단은 읽기도 편하고 수식관계도 간단해지니까. 그리고 일단은 간단하게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공자가 제시한 사회를 보는 관점. 오늘 보면 이렇게 어색한 편들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굳이 알아서도 이해할 만한 건 필요 없고 이러한 공자가 제시한 사회를 보는 관점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공자의 사회관지. 앞에서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자꾸 쓰게 되는데 우리말을 군대들이 자꾸 하는데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다 줄여야 됩니다. 여기도 좀 수상스러운 식이니까 문장이 긴 것을 잘라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세 줄 이상을 세 줄을 넘는 걸 쓰지 마세요. 수상스러워 볼수록 오히려 의미 전달상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감하고 줄여서 잘하고 전달이 좋습니다. 문학한 사람하고 사회과학한 사람하니까 정확한 전달. 시라든가 이런 것은 100사람을 읽어서 100가지를 해석되면 좋은 신데요. 기사나 평론이나 논문은 100사람, 1000사람을 읽어도 한 가지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추격과 수식과는 그래서 명확하고 자신 있는 표현을 간직하는 거. 요즘은 잘 쓰는데 요즘 옛날에 뭐뭐 같다 이런 거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같다라는 말 안 쓰죠. 답세 쓰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이것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신 없어서 길게 비교하는 거야. 정확하게 자신있게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하도록 한다 이것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볼게요.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자신 없을 때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겁니다. 시대일치.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런 커피를 마시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이건 관계없죠. 상관없죠. 동시적인 동작일 경우에는 앞에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 뒤에만 과거형을 씁니다. 그가 돌아오니 집안에 생기가 넘쳤다. 돌아왔으니 이렇게 문장 의미는 같은데 어색하죠. 동시적이거나 이것은 뭐예요? 돌아오니 앞서 있죠. 앞서 있지만 뒤에 다 연결됩니다. 문장이 주저 종속적으로 가는 거죠. 대등절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때 동시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때 누가 마셔도 누굴까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신다는 거잖아. 생각되면 좋습니다. 그런 식사를 하고 나는 커피를 마실 거고 동시적인 동작입니다. 자, 그런 커피를 마시고 나는 책을 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는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었다. 이것은 그는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었다.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 위에가 사동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문장인데 쉼표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그런 커피를 마셨고 난 지금 읽었다. 그런 커피를 마시고 난 지금 읽는다. 쉼표라서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쳐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처럼 쉼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용조사 문장도 이것도 맞춤법 통일에 무료로 돼 있어서 또 같이 들립니다. 나는 통일하는 거예요. 저들 속에서 출판사나 신문사에 지칭했다는 게 있는 겁니다. 맞춤법 통일하는 게 아니라 맞춤법 통일하는 공모사항도 있죠. 앞에 인용, 직접 인용했을 때는 이 직접 인용 보죠. 직접 인용 보고 이것을 우리 표준어 발음으로 정종이라고 합니다. 알려주는 표를. 정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인용이죠. 라고, 라자를 쓰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라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먹었다, 라고, 이렇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라를 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은, 맞춤법 통일 안에 불허로 되기 때문에 꼭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쌍점도 요즘은 영어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쌍점 앞뒤에 한 단씩 띄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맞춤법 통일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처럼 나도 두 번째 방식을 쓰는데 쌍점 앞에 안 띄웁니다. 나는 이걸 또 통일하게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이 얘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1대1 할 때처럼 그렇게 쓰잖아요. 1대2 할 때처럼 두 쌍점 앞뒤가 대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대등한 경우는 나한테 한 가지 띄우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 설명을 앞에는 띄우지 말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통일해서 잘 그 안에 쓰는데요. 그냥 인용고 이런 경우 공문주의 경우죠. 노자에 따르면 모독 굉장히 모독 평가자. 그는 본래의 명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에다가 끝난 다음에 다짜고 끝났으면 마침표를 하고 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 라고 했다. 그래서 네 글자가 있는데 아니다, 이다. 그러다 말하면 보고 입장은 명이 아니다, 이다 라고 하면 딱 두 글자. 하나도 마침표 찍고 뒤에 마침표 찍고 어색하잖아요. 원칙은 이것도 인용고 끝나기 전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색하죠. 또 여기도 마침표가 있죠. 여기는 찍고 여기는 안 찍는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러나 저러나 있잖아요. 논문을 쓸 때는 굳이 이렇게 할 경우가 아니면 직접 인용 부호 안에 마침표가 두 번 나오지 않도록 문장만 이용하는 게 적절하겠죠. 한번 고민할 게 있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출판사나 신문사에서는 뒤에 거 찍지 말라고 해요. 찍지 말고 여기 찍으라고. 근데 여기는 찍어놨어요. 어색하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찍는 걸 낭비하고 더 어색하니까. 적절하게 자기만 비추를 만들거나 전문사를 하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법률동에 따르면 여기 이제 정정이 너무 이거 그 사람은 정책 동물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제 잘라준 거죠. 인형을 여기서 자르고 그거를 붙이고 한 문장씩 하면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마침표를 쓰지 않고 여기 쓰는 것을 주로 다행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앞에다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장을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는 공약표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게 없을 경우니까 직접 인용했을 때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느냐 안 하는 문제가 뒤에 있는 요 표현도 없이 바로 출처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 있죠. 이렇게 여기 찍으면 뒤에 안 찍게 되잖아요. 원칙에 따라 둘 다 찍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여기를 찍고 마침표를 지킨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찍어버리면 이 뒤에 있는 출처표현은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착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럴 바에는 여기를 찍지 말고 여기를 찍지 말고 여기를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출처표현이 앞에 담는다는 것이니까 가짜가 끝났을 때 여기 라고 했다는 말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쓸 때는 이런 건 거의 없을 거고 출처표현이 없으니까 기사 쓸 때는 출처표현이 이렇게 문맥상 정색하면 간단히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명문 방식이고 기사에서는
기사의 인용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는 것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타나고 혹자는 뭐라고 혹자에 따르면 무엇이다. 아니면 그냥 무엇이다라고도 말을 한다. 이런 정도 해주면 돼요. 내 소리가 아니라는 정도만 전달하면 돼요. 기사들. 평론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함부로 그걸 남의 얘기를 자유설처럼 막 쓸건 이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주면 돼요. 그 누가 내용상 누구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저기 그러면 마지막 인용부 할 때요. 저기 뭐라고 해도 저기 지금 가정적으로는 마침표를 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뒤에 만약에 이게 있으니까 예, 여기 뒤에 여기 제공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출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면에는 뭐뭐에 대해서 입장을 뭐뭐라고 밝혔다.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하면 그 인상될 것이다 하고 거기 그 뒤에 이게 뭐지? 인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붙여야 돼요. 인용도 끝나기 전에 붙여야 된다. 뒤에 문장 종료를 해도 붙여야 되고. 그러면 저기도 붙이고 라고 했다 해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논문에도 그렇고 신문기사에 특히나 인용도 끝날 때는 안 붙여요. 그럼 신문이 지금 학생들이 기사 쓴 학생이 저 부분을 만약에 뒤에 출전이다 없다고 하면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 요걸 안 붙여요. 일반적으로. 안 붙이죠 기사에. 인용도 끝날 때는 안 붙이고 예. 문장이 끝날 때 붙여요. 네, 문장이 여러분도 알겠죠? 알겠어요. 우리 아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 학생들 기사 그걸 하면서 학생들 제가 그냥 말은 못하고 지금 연습 기사라서 막 하는데 여기 연우 씨 알겠죠? 이제 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면 저기 안 찍어도 된다고. 직접 인용 두 문장이잖아요. 여기는 붙여줘야지. 거기 붙이고 여기 안 찍잖아요. 거기는 안 찍어도 되죠. 뒤에 인용이 없으면. 여기다 안 찍어요. 예. 이게 뭐 맞추고 통일의 원칙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원칙하고 안 지킨 게 많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질문 없어요? 글 쓰면서 뭐 그냥 지금 문법적인 얘기였지만 여러분들 뭐 글 쓰면서 좀 궁금한 거 연시 없어요? 상훈 씨 있어요? 네. 말씀해요. 제가 문학적으로는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요. 근데 기사를 이번에 쓰는 이게 기회가 생겨서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글이 좀 자연스럽다, 어색하다라고 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데 문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예상 독자를 어떤 독자에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을 때 특히 예민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 같은 걸 많이 보고 다시 예상해서 쓰는 건데 문투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문투는 결국은 자기만의 문투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이거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신문기사 나오는 것은 전달이 중요한 것이 예쁜 문장, 멋있는 문장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간결하게. 헤밍웨이가 원래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소설을 하드보이즈라고 딱하게 기사처럼 정확한 전달 그렇습니다. 화려한 문장을 그 사람은 오히려 전달에 방해됩니다. 기사는. 그건 다른 데서도 저희 문장력 잘하는 반대도 하고 기사든 평론이든 아니 기사든 칼럼이든 신문에 쓰는 글들은 분석 기사같이 그런 거나 어떤 문학적 부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오더든 칼럼이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 문장이에요. 그게 좋은 문장이고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복합명사는 통일만 되면 안 되나요? 복합명사 띄어쓰기 문제는
한 기사 안에서 통일만 되면 있는 게 아닐까요? 띄어쓰기 그렇죠. 띄어쓰기는 통일만 되면 예. 복합명사. 예, 복합명사를 지금 말씀. 복합명사를 기사에서는 자주 쓸 필요가 없는데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더럽게 붙였습니다. 근데 뭐 애들 보면은 뭐 환경우호, 보전, 뭐 설립우호, 자주독립 뭐 하여튼 이게 외국의 어떤 그 기사들을 이제 이게 번역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다 보면은 그런 복합명사들이 되게 나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칙을 가지고 이제 통일화 시키라는 거죠. 통일시키죠. 예, 통일화 시키죠. 그리고 복합명사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복합명사의 경우는 붙여쓰는 게 어렵고 자주 쓰는 거.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자주 쓰지만 환경보호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고정된 명사는 아니고 그거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건 여러 번 때문에 하겠죠. 네. 그래서 환경운동 이런 거 붙여준다고 문제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좀 학생들 요즘 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주로 영어죠. 영어 번역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요즘에 제가 막 고민스러운 게 이러면 뭐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전쟁의 발발으로 인해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발발의 결과로 뭐 이렇게 쓰면 말이 근데 이게 그래서 인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건지 한국식으로 번역했을 때 맞죠. 맞죠? 한자 인이라는 말을 이런 달문자에서 맞는데 예.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경우는 기사한테 기계서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대면이 몸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될 수가 있어. 운동하는 척 써야 되니까. 근데 같은 말이라도 지금 거에 가까운 거에서 반복해서 쓰면 안 돼요. 네. 바꿔줘야 돼요. 말미암아 뭐 그냥 이내 뜻에서 안 보여서 너무 때문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자꾸 바꿔줘야 돼요. 아, 바꿔줘라. 그래서 또 그렇게 잘 바꿨음에도 바꿀 게 없으면 문장 성분을 바꿔야지. 네. 주어 목적으로 큰다는 거. 그냥 바꿔서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똑같이 생각해요.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내가 나오잖아요. 요즘 맨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이 항상 인용이 되니까 기후온난화로 인해 그래서 이게 막 몇 번씩 반복이 되니까 그거를 좀 이제 돌려가면서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학생 없어요? 네, 민현 씨. 그 옛날에 왜 행복하자라는 이런 단어는 그 문장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에 청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져라 같은 그런 명령은 가능한가요? 행복해지다는 뜻이죠. 그 피동을 명령을 하니까 행복에다가 하라는 말하면 행복이 동사기 때문에 행복하다잖아. 그럴 때 이제 지다는 상태에서 ING를 이용해서 많이 쓰이니까 행복하다 더하기 지다 피동이 되면서 그 동사가 시키는 거잖아요. 또 질문? 앞에 정명하면 정다는 형용사고 늙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절곡하다라는 말은 생각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항상 신경을 쓰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말이다라는 말을 이제 저도 점점 들어가서 이걸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확신이 없는 건 맞으니까 이 문제를 들을 때 이제 기사에서 쓰다 보면 제가 그 정보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 정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를 때 내 생각을 써서 같다라고 설명을 할 때 그때도 같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혀 쓰면 안 되는 건지. 전혀 쓰면 안 되는 거고 꼭 쓸 때 써야죠. 그 정도 불확실할 때. 근데 기사에는 불확실하면 자체를 쓰면 안 되죠. 보도기사는 칼럼은 가능하겠지만 보도기사일 경우에는 불확실한 점은 아예 기사를 적습니다. 선생님 뭐뭐 같다라는 표현 말고 뭐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옛날 질문표에는 그런 경우에 주로 쓰는 말이 공산이 크다, 뭔가 공산이 크다, 뭔가 가능성이 크다.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리고 옛날 때 기사에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마지막 정리할 때, 예측할 때, 전망할 때는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안 쓰죠. 여기 많이 써야겠어요. 제가 쓰지 말라 그랬는데 교수님. 기초가 주목된다. 옛날식 경우고, 안 쓰고, 그리고 뭐 하는 바, 이것도 옛날식 경우입니다. 저는 이상한 거 쓰더라고. 몇번 보면 나는 뭐뭐 하는 바다. 이런 식으로. 옛날 표현인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에 어느 생활 안 쓰잖아요. 어느 생활에 안 쓰는 것이 문어체로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옛날 표로 남아있는 것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그림도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말도 계속 구어체와 문어체가 통일해 가는 추세거든요. 구어체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고 근데 구어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거나 습관적이거나 비문법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해요. 지금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혹시 다른 질문 하고 싶은 학생도 있어요? 네. 안 하다, 못하다. 안 하다는 끼었으니 맞죠? 끼었으니 맞고 못하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앞에 뭐뭐 하지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붙였습니다. 내용은 관계없이 뭐뭐 하지 못하다 무조건 붙였고 끼었을 때는 그냥 못하다, 잘한다, 못한다 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일을 수월하게 잘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월하게 잘 해낸다. 성적이 공부를 잘한다 이럴 때는 맞췄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할 때. 근데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띄었습니다. 어제 숙제를 못했다 할 때, 띄었을 때, 붙였을 때, 나는 숙제를 못했다라고 할 때, 어제 빼고, 띄었을 때,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요. 붙여 쓰게 되면 나는 숙제를 못했다, 나는 숙제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숙제를 띄어서는 못했다 하면 나는 어제 바꿔갖고 못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상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잘한다, 그걸로 바꿔야 된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저희 기사를 쓰는 학생들이고 이것이 특히 외국의 진 기사를 이제 한번 읽고 그걸 자기가 번역해서 자기만 해서 소개를 하는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 기사하고 다른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신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딱 한마디는 제가 대학교 취직하기 전에 노동부라는 조그만 신문사에다 국제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유학생은 정신하는 했었고 근데 그때도 내가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국제부니까 책상에 갖다 기자들 가져온 거 외국신 보고 짜깁기 해서 쓰고 이랬었는데 그냥 그런 좀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있었고 그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들어갔거든요. 신문사마다 달라요. 거기다가 특히 팩트가 잘못되는 분은 큰일 나지. 아무리 훌륭한 신문사 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보도까지 첨부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시간 없고 해야 되지. 이것도 명확하게 중요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 짧게 쓰라는 말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 여러분들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멀리서 와주셨는데 감사의 의미를 담아 박수를 치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